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현규 작가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소가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영상을 보실 독자분들께 네네. 작가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동화 작가 민현규입니다. 예, 지금 가평에서 살고 있고요. 예, 그 가평 시내에 리브가라는 아주 작은 근데 좀 뿌듯한 그런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하시고 동화를 쓰시는 동화 작가 민현규 작가님. 예, 예. 혹시 그림을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그림은 저는 전기공학과를 나왔고요. 지금 요즘에 이제 그 미대 회화과를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평소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멋지게 말하면 사명이란 단어를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 살고 싶어 해요. 네. 첫 번째 연인과 두 번째 배를 놓치다 두 가지 작업을 하실 때 연인은 소풍 가는 마음으로 그리고 네네. 배를 놓치다는 잠을 자지 않아도 시간은 촉박했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네네. 그럼 첫 번째 작업하셔서 나왔던 이 연인이라는 책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우리 가평의 이제 연인산에 대한 스토리를 아주 똑같이는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그림에 재밌는 요소를 넣기 위해 이제 설정을 조금 바꾸고 해서 또 이제 설정 바꾸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그게 무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양해도 좀 구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재창작입니다. 아. 예, 예. 이 연인, 첫 번째 작품 연인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애정하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이름이 소정이에요. 예. 저랑 이름이 같아요. 네,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때 저희 몰랐는데. 네네. 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약간 농담으로 저를 한 3번 뵀는데 몰라보시네요. 막 이런 농담 한 적 있었어요. 네네네네. 예.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네. 뭐 그런 것인데 작품 중에서는 이제 남자 주인공인 길수를 표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길수의 시점에서 쓴 책은 아니에요. 소정을 좀 바라보는 시점에서 쓴 책인데 길수를 좀 강렬하게 한 장면이 나와도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은 장면이 있었어서 내용 중에 길수가 결혼 승낙을 하러 갔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장면을 그거는 좀 제가 그리는데 고심을 좀 했어요. 한 6번 정도 그렸던 것 같은데 그냥 제 얼굴을 갖다가 좀 투영을 해보자 해서 여기다가 이제 분장을 좀 했어요.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그 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딱 묶고 거울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인상을 쓰는 거죠. 이렇게 인상을 쓰고 그러고서는 그림을 그렸어요. 네, 약간 그러면 이 책에는 작가님의 모습도 들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화상? 자화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과연 길수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재미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작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배를 놓치다라는 제목이에요. 네네. 거기에서 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냥 책으로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어느 이야기가 배를 놓치다에 담겨 있는지 우선 배를 놓치다를 쓸 때 이 소재를 정할 때 좀 여성을 제가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억울한 상황에서 그 억울한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동경심 그런 것들 좀 억울해도 뭐 잘 이겨내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하다 보면은 좋은 날 오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삶 속에도 제 삶에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새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으로 이 소재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 이제 가평 고성리
에서 예전에 그 소소하게 어떤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썼고,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이시고요, 주인공이.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총명한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학교나 뭐 이런 동네에서 좀 눈에 띄는 행보를 좀 많이 보이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지역 대표로 주산 대회를 나가야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못 나가게 되는. 예. 주산 대회를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셔야 되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못 나가게 되는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슬프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그냥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했어. 막 이렇게 어떤 이제 그 훈장을 따기 위해서 여기 좀 이거 다쳤어, 상처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거 봐, 이거 내가 그때 막 그랬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제 자랑 삼아 얘기하시는 스토리 중에 하나였고요. 조금 더 드라마틱해 보여야 하거나 대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소재를 조금 바꾸기는 했어요. 이제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이 책을 보는 독자분들에게 한마디. 예. 우선 연인을 보시는 분들은 우선 그림에 굉장히 재밌는 요소를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뭐 똥 싸는 개도 있고, 뭐 닭 쫓는 아이도 있고, 세세하게 주인공들이 잘 보이지 않고 이게 주변 요소들을 좀 많이 첨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보시면 그림을 보면서 그냥 또 보고 할 수 있는 재미는 분명히 있는 책이면서 우리 연인산 그 지역을 이렇게 관광을 한번 오시면 그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유명한 관광지이고 여름 휴가 시즌에는 오시고 싶어도 못 오세요. 네, 굉장히 아름답고 저는 그래서 주로 평일날 튜브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곳에서 아이랑 놀고 하는데요. 이 연인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그곳에 가서 그곳을 느끼면서 여기가 아홉마직이야 라 하면서 그렇게 그런 걸 느껴보면서 관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인산이 좋은 게 길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모두 경치가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이제 뭐 데이트를 하더라도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 여행하면 더 재미있잖아요. 듣는 네. 사람도 재밌고 네, 말하는 네, 사람은 네. 신나고.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었던 배를 놓치다에 대해서는 그냥 그 먹먹한 감정을 즐기시고 책이 주는 먹먹한 감정을 즐기시고, 그리고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냥 조금 오래 쳐다보시고 계시면 더 먹먹해져요. 네, 그렇게 그 장면을 즐기신 후에 본인이 지금 피곤해서 귀찮아서 혹은 하려고 했는데 이건 꼭 해야 하는데 미뤄뒀던 것이 있으면 한 가지를 꺼내셔서 실천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작가님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정말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인에서는 숨은 그림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배를 놓치다는 그림을 절대 확 빨리 넘기지 마시고 적어도 2분 이상, 2분 이상은 좀 진득하니 바라보시면 작가님이 어떠한 감성을 전달하고 싶었는지 또 오롯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이 나왔을 때 혹시 어머니께서 이 책을 보셨나요? 보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창피하다고. 그리고 이왕 쓸 거면 조금 더 격정적으로 쓰지. 예. 어머니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신가 보다. 네네. 총명하셨다고 하셨던 표현을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좀 더 격정적으로 쓰지 네네. 라고만 하셨어요.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은 안 해주셨어요? 이제 저희 그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진짜 좀 많이 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 좀 약한 거가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아, 예. 어머님의 어머님을 네네. 좀 더 잘 표현해 주지. 조금 약했다. 그건 좀 섭섭했다. 예, 좀 더 똑똑한 거를 더 강조를 하고 대장부였던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요것밖에?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 이제 이 책 베를로치다의 주인공이 된 모티브가 된 어머니, 네네. 어머니에게 한 말씀? 아 예. 아 이순아 여사님까 요즘에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신데 늘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그런데도 뭐 항상 이겨내려고 하시는 모습이 있고 남들 같았으면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셔도 무방할 만큼의 고통을 항상 아픔과 그 것들을 해내시고 계시는데 더 하시고요. 이제 겨우 이제 칠순 조금 지나서 이제 중반도 못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조금 더 사셔서 한 100세 정도까지만 그냥 욕심 안 내고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예쁜 따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 책이 나왔을 때 딸도 보고 부인도 보셨을 텐데 가족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선 우리 딸은 첫 번째 작품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빠는 나빠라고 했어요. 아빠는 나빠라고 얘기를 했었고 읽어달라고 몇 번을 해줘서 읽어주면은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작품에서는 그거를 이제 처음 읽어주고 그리고 본인이 몇 번을 봤어요 실제로 혼자? 보더니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읽어주면은 애가 저기 할머니랑 영상 통화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할머니한테 할머니 불쌍해. 얘기 이랬어 불쌍해. 막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야기도 하고. 뭐 좀 두 번째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을 또 읽어달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종종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부인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희 와이프는 두 번째 작품, 특히 두 번째 작품을 할 때 자기야 이거는 별도로 혼자 내고 딴 거 해라. 굳이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되는 작품을 할 때 이런 좀 네거티브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느냐.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작품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연인에 대한 그 파트 2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차라리 그거를 요번에 그냥 연달아서 하면 어떠냐. 이거 너무 진짜 막막해. 이거 보면 먹먹해. 예. 마음이. 예. 아 이거 진짜 두 번 세 번 읽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요게 정말 자기가 느낄 때는 잘 써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 이제 신민성 관장님이 주관하는 이것에서 내놓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신 이유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신민성 관장님이 좀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고 평상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걸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주시니까 바로 그냥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먹먹한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 그게 나오면 그게 나오는 거죠. 그쵸. 네. 내 펜이 가는 대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림동화 두 편을 출판하게 된 민현규라고 합니다. 예, 지금 뒤에 보시는 두 점이 이제 그 원화인데요. 예, 지금 옆에 바로 보이시는 장면은 배를 놓치다라는 배를 놓치다라는 두 번째 작품의 원화입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지금 표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앵글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저희는 이제 수평으로 그리려고 하는데 사진도 그게 이제 훌륭한 사진이 되고 하는데 일부러 좀 이렇게 빗각쳐서 되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이 그림은 이제 주인공인 순화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배를 타야 하는데 그 배를 놓치고 그 앞에서 슬프지도 않지만 어떤 아쉽지도 않지만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당했을 때에 갑자기 오는 그 멍한 상태, 침착한 상태의 모습을 보였고요. 마치 배가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디우뚱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둣가에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져 있는 모습에 순화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예, 두 번째 작품은 이게 사실 이제 저의 첫 번째 그림 동화 작품의 원화인데요. 주인공인 길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예, 이 연인 작품은 이제 그 치정 러브 스토리이고 이 장면은 거의 작품 내내 소정이라는 여자 캐릭터 주인공을 보는 시점, 그가 많이 출연을 하는 주인공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 장면 하나만은 남자 주인공인 길수의 그 포커스를 맞춘 장면이고요. 이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제가 이 해당 장면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굉장히 많이 그리다가 제가 직접 얼굴에 분장을 하고 수건을 뒤집어 쓴 후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화난 표정을 짓고 억울한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 완성이 된 그림이고요. 여기 보면은 특히 아래쪽에 이 주먹을 쥔 장면은 사실 처음 그렸을 때에는 커팅이 됐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먹을 채 다 그리질 않았었는데 이제 주먹을 그리는 것이 조금 더 그 가슴 속의 화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구나 해서 조금 더 아래로 연장을 해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배경을 표현한 방법인데요. 연인이라는 동화책의 전반적으로 배경이 이런 식의 어떤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억울한 감정을 넘어서는 분노와 어떤 자기가 어떤 걸 할 수 없는 좌절감을 섞은 그런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림은 이제 펜화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